이제 제가 산책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그 사람은 나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길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빨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목줄을 헐렁하게 맸나 봐요. 걔가 우리 개를 보고 또 흥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목줄에 훌렁 빠진 거예요. 제 강아지를 일단 뒤로 딱 숨겼는데 제 발목을 물고 이제 우리 강아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안 놓길래 손으로 벌리니까 한번 제 손가락이랑 막 손목이랑 물고 또 다시 물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씨름하다가 제가 떼어내고 이거는 지나가는 순간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일단 보상액에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그 당시에 카드가 깊고 그런 정신이 없어서 놀랐잖아요. 계속해가 아니라는데 보통 이제 같이 목줄 잡아있는 상황에서는 3대 7에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근데 제가 100번은 맞잖아요. 아니 그게 목줄 사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되게 없어요. 원래 100%는 없어요. 차를 풀어 다니는 필요는 없대요. 그러면 그 술이 아무 때나 소금하면 안 갔을까요? 이번에 제보 주신 분은 본인 역시도 이 대형견의 견주로서 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개물림 사고를 겪으면서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제보자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24kg 정도 되는 대형 믹스견 한 마리, 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의 견주들이 그렇듯이 이 제보자분도 본인의 강아지, 개가 좀 순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100%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생활을 해 오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말라뮤트라는 종을 키우는 이웃이 있었대요. 이 말라뮤트가 제보자의 반려견보다 덩치는 좀 작은데 평소에 다른 개들한테 좀 달려들기도 하고 공격성을 보여서 마주치거나 저기 멀리서 오면 좀 피해갈 정도로 조심을 하는 그런 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년 9월 10일 저녁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그 말라뮤트와 견주를 딱 마주친 겁니다. 자,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에 담긴 상황 그리고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산책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그 사람은 나가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길래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빨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목줄을 헐렁하게 맸나 봐요. 걔가 우리 개를 보고 또 흥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목줄에 훌렁 빠진 거예요. 제 강아지를 일단 뒤로 딱 숨겼는데 제 발목을 물고 이제 우리 강아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안 놓길래 손으로 벌리니까 한번 제 손가락이랑 막 손목이랑 물고 또 다시 물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씨름하다가 제가 떼어내고 이렇게 비켜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뛰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목줄이 좀 헐거웠나 봐요. 막 흥분해가지고 얘가 막 난리를 치다가 목줄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제보자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제보자께서 이 비켜줬는데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 제보자가 반려견을 몸 뒤로 막 숨기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라뮤트 제보자 발목을 물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반려견을 공격을 했어요. 제보자가 놀라갖고 손으로 입을 벌리게 해서 떼어내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소중한 반려견인 거죠. 아이고. 그랬더니 또 제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물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말라뮤트의 얼굴을 때려서 겨우겨우 떼어냈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와 반려견은 3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가해 견주 당시 놀라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냥 지켜봤다고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해줬는데 그것도 불만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119 불러야죠. 제보자 주장이긴 한데 제보자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피가 나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119 차량이 도착을 했는데 가해 견주가 좀 화를 냈다고 해요. 내 차 타고 가면 되지 왜 119 불렀냐 불만 듯이 말을 했고 행인들이 일단 제보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를 꼭 타야 되냐 내가 타야 되냐라고 하니까 타지 않았다고 해요. 가해 견주는 결국은 연락처만 주고받았고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이 개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치료비만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물린 상처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결국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제보자가 일을 당분간 할 수 없어가지고 보험 처리가 되는지 등등을 가해견주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해견주가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제보자는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가해견주 측으로부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세상에 100대 빵은 없어요. 자, 개물림 사고 며칠 뒤 동물병원에서 만난 제보자와 가해견주 그리고 가해견주 지인과의 대화네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거 뭐냐? 지나가듯이만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일단 보상액에 관련해서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그 당시에 커서가 깊고 그런 정신이 없어서 놀랐잖아요. 계속해가 아니냐면 보통 이제 같이 묵주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3대 7의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근데 이제 100번을 갔잖아요. 아니 근데 묵주 사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있었어요. 원래 100%는 없어요. 차를 풀어봤는데 100%는 없대요. 그러면 그 아무 때나 사고가 났을까요? 자, 결론부터 이 말씀드리면 나중에 가해견주 측 보험사에서도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뭐 피해자가 최대한 부담이 안 가게 하려고 좋게 얘기한 걸 두고 아니 좋게 하자더니 무슨 말이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뭐 제보자분도 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해견주 쪽에서 이제 부주의로 실수를 하면 좀 이해를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에 의하면 상대방 부주의로 실수가 있었다면 충분히 좀 이해할 마음도 있었다. 사고 직후에도 최소한의 좀 치료비만 받으려고 했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가해견주와 그 지인은 그 선의를 오히려 좀 악용을 했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을 따졌고. 경찰에게도 물어봤는데 예. 100% 과실은 없다. 교통사고도 100대 0은 없다라면서 심지어 제보자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해서 이 제보자가 또 기가 좀 막혔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박 예. 변호사님, 교통사고에서 100대 0 있잖아요. 있죠. 예. 앞뒤 추돌했을 때 거의 100대 0입니다. 예. 다 있어요. 왜 예. 없습니까? 예. 예. 자, 한분리 보면 100대 0 많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 예. 예, 저도 0인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 가해견주 측 보험사에서는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으려면 입원이 필수라고 했는데 또 제보자가 또 견주기도 하고 뭐 고양이를 키우는 상황에서는 입원이 불가능해서 결국 입원하지 못했고 당연히 휴업 손해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가해견주의 말라뮤트가 제보자의 반려견 외에도요 다른 개들을 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자, 이제 가해견주는 우리 강아지 한 번도 문 적이 없어요 했지만 이 제보자 귀에 전해진 얘기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피해자도 생기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소도 했는데 가해견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박 변호사님. 자, 지금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해서 고소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게 형사조정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형사조정하러 갔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병원에도 갔다. 그리고 입막에서 잘 채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보자는 그걸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었는데요. 나중에 합의가 결렬되고도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해요. 예. 이 제보자가 가고 있는데 이 말라뮤트하고 가해견주하고 같이 마주쳤는데 이 자리입니다. 상당히 무서워 도망갔죠. 피해야죠. 그렇게 따라와서 나중에 제보자를 한참 째려보더만 물어! 이렇게 하면서 위협을 했다라고 해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단까지 뒤쫓아와서 저렇게 행동을 했고 결국 이것도 보복 협박 아니냐 이렇게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처벌이 좀 어렵다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미 고소했던 과실치상죄로 견주에게 벌금 150만이 너는 부과가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내리면 안 되죠. 왜 따라갑니까? 예,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 이거 피해 견주가 내렸으면 본인은 그냥 타고 올라가셨었어야죠. 자, 교수님, 뭐 현재 제보자는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1심에서 민사 1심에서는 이 가해견주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민사소송 1심 결과 나왔는데요. 가해견주의 전적인 과실에 따라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다만 제보자는 실질적인 피해 대비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어서 항소를 제기했대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물린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서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심각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적응장애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었고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법적인 판단은 이미 다 이 피해 견주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뭐 유리하게 내려진 상황이네요.